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한 8월 한 달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하고 있는 37살 남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설치다 폭삭망한 전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년 정도 연애하고 1년 남짓한 결혼 생활을 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죠. 우선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로 모두가 다 아는 Y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부모님은 동생 부부와 전남 고흥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 농사꾼 집안이지만 부족한 거 없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대학 다니고 전문의 자격 취득하고 군대까지 갔다 오느라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는데요. 전역 후 1년 정도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 선배가 개원한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하게 되면서 제 인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바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소개로 아내를 소개받은 뒤부터였죠. 소개팅을 정말 오랜만에 하기도 했고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어색했지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인연이다 연애를 시작했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자기야, 우리 만난 지 올해로 2년 차인데 더 나이 들기 전에 결혼하는 건 어때? 어차피 결혼 생각하고 만난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 딱 결혼 정년기잖아. 그럼 나랑 결혼하자. 서로 직장도 있겠다. 홍기도 찾겠다. 만난 지도 꽤 됐으니까 필요한 것만 갖춰서 결혼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결혼하려면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를 얘기해야 하는데 자기는 저축 얼마나 해뒀어? 나는 9천만 원 정도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하면 2억 정도는 될 거야. 와, 많이 모았네. 나는 우리 집에 보태준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은 5천만 원 정도? 적당하네. 신혼집은 바로 집 살 생각하지 말고 재계약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살면 될 것 같은데? 자기도 와봤듯이 있을 건 다 있잖아. 진짜 몸만 가면 되겠더라. 우리 결혼하면서 허례허식은 다 빼고 하자. 요즘 그런 거 안 따지고 하잖아. 그럼 나야 좋지. 서로 형편되는 대로 맞춰 하면 되는 거고 누가 집 해오고 뭐 해와야 된다는 그런 규칙은 없었으면 해. 서로 편히 봐주면서 하면 되지. 역시 자기랑은 잘 통한다니까. 그럼 말 나온 김에 날 잡아서 인사드리자. 오케이. 각자 집에 물어보고 일정 조율해보자. 아내는 압구정에서 유명한 토털 뷰티숍에서 근무했고 네일 분야를 담당하는 팀장이었어요. 자기 주관이 뚜렷한 편이었고 일에 대한 욕심도 있어서 조용하기만 한 저와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죠. 다만 조금 거슬렸던 건 집안도 평범했지만 벌이에 비해 씀씀이가 컸다는 겁니다. 20대 초반부터 일을 시작했음에도 5천 정도밖에 못 모았다는 건 제 기준에서는 별로 못 모았다 생각했어요. 말로는 적당하다 했지만 버는 거에 비해 적게 모은 거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결혼하면 달라지겠거니 했죠. 얼마 뒤 처가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전남 고흥이라 휴가를 쓰고 큰 마음 먹고 가야 했기에 조금 뒤에 가기로 결정했죠. 처가는 서울이었는데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평범한 여느 집과 다름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밑으로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내와는 달리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고 대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이었어요. 당차게 인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한 뒤 디저트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네 의사라고 했지? 대학은 어디 나왔나? 저기 지방 어디 나온 거 아니지? 저 Y대 의대 나왔습니다. 분야는 성형외과고요. 강남 땡땡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렇구만. 전문의 시험인가 뭔가 어렵다던데 자네는 한 번에 붙은 건가? 의사면 월급도 제법 될 텐데 지금까지 모아둔 돈은 얼마야? 엄마, 하나씩 천천히 물어봐. 이 사람 저녁 먹은 거 다 치야겠어. 딸 가진 부모가 이런 것도 못 물어보니?
시집 간다는 사람 신상 파악 정도는 해야지. 애가 뭘 몰라도 이렇게 모른다니까.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궁금한 거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그러겠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결혼 자금은 충분히 대주신다고 하셨나? 아드님 의사 만드셨으니 아주 대단한 분들일 것 같아서 말이야. 네, 대단하시죠. 부모님은 고흥에서 농사 짓고 계시고, 동생은 일찍 결혼해서 일 도와드리고 있어요. 농번기나 제 휴가가 맞으면 가끔 가서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뭐? 농사를 짓는다고? 고흥이면 가만 보자. 저 땅끝 마을 아닌가? 네, 맞습니다. 여수 옆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아이 세상에. 아니 그럼 결혼하고 시집살이하고 농번기 때마다 끌려가서 농사일도 돕고 그래야 한다는 거 아니야? 난 우리 딸 그런 개고생하는 꼴 못 봐. 아,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소에 바쁘시면 사람 불러서 쓰시지 가족들 고생시키거나 그런 건 안 하세요. 동생네 부부가 내려가면서 일손도 덜고 있어서 굳이 제가 내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장담하나? 내 딸 고생시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세상에 농사라니. 엄마, 민망하게 왜 그래? 농사 지으는 게 흠은 아닌데. 그리고 어쩌다 한번 도와드릴 수 있는 거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엄마도 텃밭에 이것저것 다 심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예, 농사도 적게 지으면 그게 농사니? 너 생각 잘해야 한다. 자네도 우리 딸 고생시킬 생각이걸랑 진작에 결혼 문제는 다시 생각해야 할 걸세.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어디 가서 저희 집안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장모님은 생각이 조금 다르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저는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어찌어찌 시간이 흘러 자리를 피하고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딸을 시집 보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미안해하는 아내에게 괜찮다 말해주고 결혼해서 그런 불상사 없게 하겠다고 다짐해서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잠에 들었고 며칠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고향에 있는 가족한테도 아내를 인사시켜야 했기에 휴가도 갈 겸 아내와 가족들에게 일정 조율차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야, 바쁘지? 아니, 오늘은 펑크 손님이 2탕이나 있어서 지금은 조금 한가해. 무슨 일 있어? 아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집에도 인사드리러 가야 하잖아. 이번에 우리 여름 휴가 겸 그쪽으로 여행 계획 짜고 인사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연락했지. 좋지. 2박 3일 정도로 계획 짜보자. 주말 껴서 갈 거니까 금, 토, 일 이렇게 가거나 하루 더 해서 목, 금, 토, 일도 괜찮다. 알았어. 계획 세워볼게. 그나저나 어머님 아버님 뭐 좋아하셔? 빈손으로 가기엔 뭐하니까 간단한 선물도 좀 사가려고. 먼 길 가는데 뭐 챙겨오면 한사코 마다하실 분들이야.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인데 뭐라도 하나 해가야지. 빈손으로 가는 건 좀 그렇지. 정말 괜찮아. 멀리서 귀한 손님 오는데 와준 것만으로 감사해 하실 거라고. 우리 엄마 아빠 꽉 막힌 사람들 아니다. 알지. 그럼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부모님한테 연락드리고 일정 잡히면 알려줄게. 엄마, 일 끝나셨어요? 일이야, 오전에 끝났지. 너는 선배 병원에서 일한다더니 텃세나 그런 건 없고? 워낙 친했던 사람이라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오히려 내 편히 봐줘서 내가 고마울 지경이니까. 다행이네. 별일 없지? 별일이야 있지. 아주 큰일이야. 왜? 뭔데 그래?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니? 에이, 아프면 연락도 못하지. 엄마 며느리감 인사시켜드리려고. 며느리? 너 만나는 여자 있는 거야? 응,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만난 지 2년 정도 됐는데 우리 둘 다 나이도 있고 해서 결혼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인사드리려고. 어머나, 공부만 하더니 드디어 네가 정신을 차렸구나. 어떤 사람이길래 결혼을 한대? 여기 강남에서 유명한 뷰티숍에서 근무해. 네일 아티스트야. 얼마 전에 인사드리고 왔는데 성격도 인상도 좋으시더라고. 그러냐? 아유, 벌써 떨린다. 그나저나 우리 집 시골인 거 알고 있어?
그렇지. 근데 그게 왜? 요즘 젊은 사람들 시골 안 좋아하잖아. 깡의 골인데 좋아하겠어? 에이, 그럴 사람 아니야. 이번에 휴가 써서 내려가는데 인사드리고 여수로 넘어가려고. 그래. 집 대청소도 하고 주변 정리도 해둬야겠다. 조금이라도 잘 보여야지. 엄마가 아주 단단히 준비할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평소처럼 하세요. 귀한 손님 오는데 그럴 수 있나. 아주 극진히 대접해 줄 테니까 잔뜩 기대하고 와라. 네, 가기 전에 한 번 더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내와 함께 여름 휴가 겸 인사를 드리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첫날 인사를 드리고 저녁에 여수로 넘어가 여행을 시작할 계획을 짜고 기분 좋게 내려갔어요. 아내는 부모님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 자기가 마음대로 골랐다며 수십만 원어치 영양제를 선물로 사왔더군요. 본가에 도착하니 아내가 잠시 멈칫했지만 긴장했겠거니 생각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정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놓으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인사를 마무리 지었어요. 저녁 늦게 여수로 건너와 숙소에 짐을 풀고 야시장에서 아내와 소주 한 잔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죠. 오늘 먼 길 따라와서 인사도 드리고 고생 많았어. 내가 무슨 고생이야. 운전하느라 힘 빼서 당신이 고생했지. 그리고 어머님 차려주신 음식들 하나같이 다 내 스타일이야. 너무 맛있더라. 이게 전라도 음식의 힘이지. 엄마가 어찌나 신나 하시던지 우리 부모님 자기 완전 마음에 들어 하셨어. 그래? 다행이다. 어머님, 아버님 인상 좋으시더라. 당신 동생도 그렇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라 투박한 부분이 있어도 마음 따뜻한 걸로는 남들 저리 가라 할 정도니까 시집살이나 그런 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근데 농사를 얼마나 지으시는 거야? 규모가 커? 크지. 사람들까지 써서 하실 정도면. 몇 평이나 되는데? 글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논이랑 밭 다 합치면 몇십만 평은 될걸? 정말? 그럼 그거 다 나중에 물려받는 거야?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데? 물려받을지 아닐지는 모르지. 아직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땅값이 많이 올라서 이것저것 다 팔면 그래도 몇십억은 될걸? 와, 정말 대단하다. 자기, 정말 금수저였구나? 내가 사람 하나는 잘 골랐네. 기분이 좋아 보이네. 우리 짠할까? 아내는 저희 집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급격하게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술 기운인가 싶어 그러려니 했고 휴가 기간 내내 정말 알차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동생 부부를 데리고 서울 구경도 할 겸 서울에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죠. 단정하게 차려입고 고급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처가 식구들은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있는 집이라고 과시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죠. 예비 처제만 비교적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잔하면서 어른들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농사 짓는다고 들었어요. 결혼하면 귀한 우리 딸 고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휴,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멀리 살기도 하고 직장 다니는 바쁜 아이들 불러다가 농사일 시킬 생각 없습니다. 그러세요? 어떻게 장담하세요? 제사를 지내는 집안도 아니라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명절도 그냥 먹고 싶은 음식 해먹지 며칠 전부터 고생해서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 입장이라 귀찮고요. 그건 다행이네요. 내가 우리 딸을 워낙 금지옥엽으로 키워서요. 없이 살게 하고 싶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살 순 없지만 그만큼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길 바라시는 것 아닌가요? 이야기가 잘 통하네요. 혼수나 예단은 이것저것 할 필요 없이 각자 형편에 맞춰서 하기로 해요. 혹시 몰라서 가져온 건데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이대로 해드려야 되는 겁니까?
주는 만큼 저희도 받겠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아들 자랑하시는 거예요? 주는 만큼 받는다니요? 서로 형편에 맞춰 하자니까요. 자식 키운 값 받으려는 거 아니죠? 아, 예? 저 자식 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주신 목록대로 달라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저도 받겠다는 건데. 아, 그러신 거였어요. 저는 다들 그 정도는 한다길래 그냥 참고차 적어본 겁니다. 아, 예. 그나저나 신혼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애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피스텔 재계약한 지 얼마 안 돼서 2년 정도는 더 살아야 한다던데 일단은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집을 사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유, 맞죠. 나중에 신혼집 구할 땐 저희가 돈을 보내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첫 집인데 장만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당연히 그래야죠. 저도 얼마 되진 않지만 보태겠습니다. 이야기가 생각보다 잘 통해서 긴장감도 풀리고 좋네요. 오늘 말씀 잘 나눴고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아이들 통해서 주고받아요. 어긋날 뻔했던 상견례도 잘 마치고 정신없이 결혼 준비로 몇 달의 시간을 보내다 주변의 많은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살던 오피스텔에 필요한 소가전만 몇 개 드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반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처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같은 회사 사람이라고 하던데 알고 보니 직책은 본부장이고 재벌 3세더라고요. 재벌가에 입성하고 회사에서 진급도 한 동생이 부러웠는지 아내가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지런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주겠다 했더니 그제야 마음을 조금 풀더라고요. 그러더니 처제를 견제하며 점점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고 틈만 나면 백화점 명품관에서 쇼핑을 일삼았습니다. 월급을 받는 족족 명품을 사들이기 바빴고 카드값도 미쳤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나왔죠. 그러다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판정을 받아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사는 동생네 부부가 맡아서 하기로 하고 부모님이 서울에서 병원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고흥에서 서울까지 매번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병원 측의 배려로 장기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오피스텔 계약 기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신혼집을 미리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정신없는데 아버지가 암이라고 하니 쉽사리 돈을 보태달라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가진 돈으로 해결해보려고 고군분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치가 심해진 아내는 강남이나 집값이 비싼 동네로만 집을 알아보았고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자기야, 나 할 말 있어. 뭔데? 이야기해봐. 마침 진료 끝나고 쉬는 중이거든. 아니, 아버님 병원에 입원하셨잖아. 그럼 병원 생활하고 요양까지 하시면 돈이 제법 많이 들 텐데 우리 집 살 때 보태주실 수 있겠어? 안 그래도 생각 중이었어. 여유가 없으신 건 아닌데 말할 시기가 좀 그래서. 그리고 우리 아직 시간 좀 남았잖아.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러다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런다 해도 우리가 가진 돈이랑 대출 받으면 전세금 정도는 마련할 수 있지. 그러니까 비싼 곳만 보지 말고 다른 지역도 한번 봐봐. 직장도 가깝고 인프라 좋은 데는 강남만한 곳이 없는데 나머지는 거리가 멀어서 출퇴근이 불편할 거잖아. 일단 알겠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가까우면 좋긴 하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다들 집 사서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러질 못하니 솔직히 위축되긴 하더라. 다들 빚내서 시작하는 거야. 살면서 갚아 나가는 거고. 부지런히 노력해야겠네.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농사 짓는 땅 조금만 팔면 우리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명색이 큰아들인데 집 살 돈 정도는 주시겠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유가 있으시다고 당연히 우리를 도와야 한다는 법칙 같은 건 없는 거잖아. 당신도 참 답답하다. 여유 있으시면 그냥 좀 주시지. 아버지 아프시잖아. 경황이 없으실 테니까 참자. 그리고 땅 사고 팔고의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
알겠어. 나도 다시 알아볼게. 그 뒤로 신혼집도 계속 알아보고 아버지가 재활치료까지 해야 해서 병원 생활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술하고 회복 기간을 거친 뒤 병원 생활을 하시다 전문 요양원에 입소해서 당분간 머물기로 하셨어요. 아무래도 앞으로 농사를 짓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며 농사일을 정리하신다는 말에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일궈오신 것들인데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아서 말이죠. 결국 부모님은 농사를 동생네 부부에게 물려주고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해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신혼집을 계속 강남 압구정으로 고집하는 바람에 결국 그 지역에 마련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원했던 집이 완공되기 전이라 1년 정도 후 입주를 해야 했습니다. 잠시 머물 집을 구해야 하는데 이중으로 돈 들기도 싫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아 아내와 대화해 보기로 했죠. 여보,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1년만 시댁에서 지내는 거 어때? 뭐? 합가를 하자는 이야기야? 아니, 계속 같이 살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요양원이랑 병원 왔다 갔다 하시고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방도 5개나 돼서 우리 들어가서 산다고 해도 티도 안 날걸? 그럼 아버님 수발도 들어야 하고 대놓고 시집살이 당할 건데 왜 그래야 해? 돈도 돈이지만 지금 당장 집 구하기가 힘들잖아.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기간 단축하고 우리도 알겠다고 대답한 마당에 이사갈 집은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지. 대출받기엔 제한도 있고. 부모님들이랑 함께 사는 게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나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 당연하지. 가정부도 고용할 거고 엄마 아빠도 시간이 안 겹칠 거야. 엄마 아빠가 괜찮다고 하면 우리만 들어가면 돼. 아니, 어차피 곧 죽을 사람들인데 남은 재산 물려주고 그냥 요양원 들어가시라 하면 안 돼? 그러고 집은 우리가 갖고 거기 강남이잖아.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웃자고 한 소리야. 1년 정도면 같이 살만하지. 난 오케이. 아니,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반응은 지극히 정상인데? 틀린 말도 아닌데 왜 그래? 솔직히 내가 자기랑 결혼한 거지. 시부모님들 수발 들려고 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말이 너무 심한데? 뭐가 심해? 그렇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왕 죽는 거 자연의 섭리대로 살다 가는 게 낫지. 괜히 남아있는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와, 이거 완전히 미친놈이네. 뭐? 미친놈? 지금 말 다 했어?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옳은 것 같아? 왜 우리 부모님을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해? 이사간 건 당신인데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말한 게 뭐가 잘못이야? 내 의견에 동의 못하면 이혼하던가. 아내의 말에 기분 상한 저는 결국 큰 소리를 내며 아내와 크게 다투었고 냉정 기류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나갔죠. 부모님 집에 들어가는 건 보류하기로 하고 아내와 다시 이야기해보고 화해도 할 겸 깜짝 이벤트 하려고 퇴근 시간에 맞춰 뷰티숍으로 갔습니다. 제가 전기차다 보니 소리가 안 나는데 차가 온 줄도 모르고 숍 뒤편에서 웬 남자와 여자가 낯뜨겁게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더군요. 그런데 상당한 익숙한 실루엣인 겁니다. 다시 쳐다보니 아내였어요. 기막힌 상황에 말도 안 나왔고 우선 증거부터 남겨놔야겠다 싶어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더랬죠.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맥주 한 캔을 들이켠 뒤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아내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며칠 뒤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받은 몇 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말았죠. 아내는 SNS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인플루언서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심지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애써 참으며 모든 증거를 가지고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했어요. 당연히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 준비에 들어갔고 이혼 의사를 처가댁과 부모님께 모두 알려드렸죠. 예상하셨다시피 이혼의 원인, 즉 유책 배우자는 아내였고 제가 가진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승소했어요. 위자료로 2천만 원 받고 관계를 마무리 지었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은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니 인생의 실패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당신 요즘 좋은 소식 들리더라. 무슨 일로 연락했어? 우리가 연락 주고받을 사이는 아닌데. 아직도 나한테 할 말이 남았니? 당연하지. 한때 부부였는데 좋은 소식은 공유해야지. 좋은 소식이 뭔데? 공땅 보상받았다며? 거기 카지노랑 호텔이랑 아주 잔뜩 들어선다더라. 아, 목적은 돈이었구나. 그런데 이걸 어쩌나? 당신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왜? 내 목도 당연히 있지. 결혼해서 내가 얼마나 극진히 모셨는데. 당신이? 지금 입에 침이나 바르고 하는 소리야? 극진히 모시긴 뭘 모셔? 그렇게 구닥다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간 것 자체가 극진히 모신 거나 다름없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말한 게 누군데?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라 재산 물려받고 요양원에 쳐넣자고 한 게 누구더라? 내가 그것까지 걸고 넘어져 볼까? 아니, 왜 흥분하고 그래? 없는 사실 지어낸 것도 아니고 필요한 말만 했을 뿐인데? 당신 너무 과민 반응이다. 막말로 내가 장모님한테 그런 말 했어봐. 당신은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 절대 가만 안 두지. 나도 그래. 애써 참고 있으니까 신경 건드리지 말고 연락하지 마라. 알겠냐? 아니, 재산 물려받았으면 나한테도 좀 떼주면 안 돼? 먹고 살기 힘들다. 이혼한 거 소문나서 그만두게 생겼다고. 이혼이 아니라 네가 바람 피운 게 소문나서겠지. 말은 바로 하자. 나 당신 아직 많이 사랑해. 그러니 한 번만 봐주라, 응? 미친년.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더 이상 너랑 볼 일 없어. 앞으로 살면서 평생. 야, 정말 이럴 거야?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법적 조치해 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차단한다. 그러다 부모님이 농사짓던 땅에 관광 산업 개발이 시작되면서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세보다 1.5배는 더 받은 탓에 1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이혼한 뒤에도 연락 와서 끈질기게 붙잡고 집착했지만 연락처 차단시켰습니다. 몇 번 더 연락 오면 아예 통신 제한, 접근 금지를 걸어버릴 생각이에요. 부모님은 전원주택을 매입하셔서 요양하면서 지내고 계시고 동생 부부도 서울로 올라와 카페 사업 시작했습니다. 저도 개인 병원 열 준비하며 열심히 사는 중이고요. 인생에 쓴 시련이자 오점이 되었던 제 이혼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돼버렸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더 세심해졌다고 할까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 인생 더 승승장구하면서 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감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